한국경제TV 생생한 실전 투자 정보 와우퀴. 월 5,000원 커피값으로 투자 정보가 내 손 안에 배달됩니다. 와우킥 N에서 만나요. 네, 섹터 인사이트 시간입니다. 오늘 만나볼 업종은요, K푸드 음식료 관련주입니다. 최근 시장 흐름을 보면 반도체가 시장을 주도했고 또 최근에는 코스닥 키 맞추기가 나오면서 제약 바이오도 강한 매수를 받아가고 있는데요. 하지만 국내 상승 랠리에서 음식료주는 소외되는 모습을 보여줬었습니다. 증권가에서는 기업별로 호재가 여전히 남아있다라는 분석을 내놓고 있는데요.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우 유진투자증권 연구원 모셨습니다. 연구원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음식료 전반적인 투자 전략을 세우기 전에 지금 하나하나 좀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미국과 중국이 지난 10일부터입니다. 추가 관세와 무역 보복 조치 일부를 유예를 했고요. 여기에 대두도 좀 포함이 됐었죠. 이 부분 풀어주실까요? 네. 미중 무역 분쟁이 좀 완화가 되면서 단기적으로 좀 대두 가격이 많이 올랐습니다. 네. 그렇지만 저는 이제 하방 압력이 더 많이 가해질 것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왜냐하면 미 농무부에서 이제 2025-26년도 글로벌 대두 생산량을 전망한 것을 보시면은 한 4억 2,600만 톤 정도 됩니다. 수요도 물론 증가하기는 하지만 이제 공급이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고요. 이에 따라서 기말 재고 역시 좀 전년 대비해서 소폭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물론 중국이 연말까지 미국한테서 이제 한 1,200만 톤의 대두를 구매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이는 역사적 평균에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고요. 또 연간 2,500만 톤의 약속은 정상 수준으로의 회귀에 불과하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또한 중국이 이걸 그대로 지킬지도 좀 미지수라고 저는 보고 있는데요. 실제로 과거에 중국은 미국과의 무역 합의를 2020년, 21년 동안에 한 63%밖에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결론은 좀 대두 가격의 하방 압력이 더 크다. 그렇기 때문에 뭐 원재료 측면에서의 리스크는 뭐 생각만큼 크지는 않을 것이다라고 좀 전망하고 있습니다. 네, 원재료 리스크는 생각보다는 크지 않을 것이다라고 짚어주셨고요. 이 K푸드 수출액을 따져보면 수출 자체는 굉장히 좀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역대 최고치를 경신을 했지만 무역 수지는 적자인 거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와 관련해서 K푸드 산업이 소리만 요란하다 이런 지적도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좀 과도한 평가다라고 네. 좀 보고 있습니다. 사실 이러한 구조적인 문제는요, 식품 가공 산업 자체의 부실이 아니라 국내 농업 기반의 한계에서 비롯되는 것이거든요. K푸드 플러스는 이제 신선과 가공식품, 그러니까 농식품에 뭐 농약, 비료, 종자 같은 이제 농산업 제품을 다 합친 것을 의미를 하는데요. 품목별로 살펴보시면은 수출 금액이 가장 높게 찍히는 건 라면, 담배, 김, 소스 같은 완성된 제품들입니다. 그런데 수입 금액이 높게 찍히는 것들은 반대로 옥수수나 쇠고기, 커피 원두, 돼지고기, 밀 같은 기초 원재료거든요. 이는 식품 생산에 있어서 원료 내수 조달이 어렵기 때문에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라는 것을 나타내고 있고요. 여기에는 당연히 이제 내수 소비에 사용되는 원재료 수입도 포함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출만으로 내수 소비와 수출 규모 모두를 감당할 수 있을 정도의 무역 수지를 만들어내라는 것은 사실 어떻게 보면 과한 요구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각각 개별 종목을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음식료주 하면 특히나 불닭볶음면으로 글로벌 시장에서 가장 큰 인기를 얻었던 삼양식품이 먼저 생각이 나실 텐데 삼양식품이요, 내일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습니다. 실적이 견조할 것이다라는 기대감은 있지만 이 관세나 마케팅 비용으로 수익선이 둔화될 수도 있다. 이런 우려도 있습니다.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우선 이제 3분기 실적을 보시면은 컨센서스는 매출액 한 5,900억 원, 영업이익은 한 1,300억 원대에서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3분기 기대치가 이제 한 달 전 대비해서 좀 낮아졌는데요. 그 이유는 이제 현지 법인에서 유통 재고가 늘어나면서 미실현 손익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고요. 또한 이제 밀양 2공장이 아직 온전히 가동되지 못하고 있고 또 기존 공장에서 주말 특근을 못하게 되었지 않습니까? 그렇다 보니까 좀 캐파가 하락할 것이다라고 좀 전망이 되어서입니다. 그러나 이는 램프업이 진행이 되면서 자연스럽게 해결될 문제이고요. 내년의 실적 성장에는 문제가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향후의 주요한 변수라고 한다면은 수요는 저는 당분간 걱정이 없어 보인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신공장의 조업률과 환율 정도가 있을 것 같습니다. 또한 3분기 실적에는 큰 영향이 없겠지만 미국 쪽에서의 가격 인상 효과도 4분기에 나타날 것이고요. 또 10월에 영업일수가 적어지면서 실제 이익 창출 능력 대비해서 수출 데이터가 좀 덜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달러화 강세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주가가 많이 조정을 받기도 했고 지금은 되게 매수하기에 유효한 구간이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오히려 매수하기 좋은 메리트가 있다, 가격적인 메리트가 있다라고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농심도 내일 실적 발표를 하죠. 근데 삼양식품과 다르게 농심 같은 경우에는 해외 시장, 해외 매출 비중이 좀 아쉽다라는 지적이 항상 있었습니다. 내수는 괜찮은데 해외 시장에서 승기를 잡을 수 있을지가 기대가 되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농심 같은 경우에는 3분기 컨센서스가 매출액은 한 8,800억 원, 영업이익은 한 450억 원 정도로 전망이 되고 있고요. 그렇기는 합니다만 저는 하방이 좀 더 열려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내수 같은 경우에는 조금 선방했을 것으로 보이고 있지만요. 이는 주로 올 초에 단행했던 가격 인상의 여파라고 봐야 되고, 실제로 볼륨, 그러니까 이제 판매 수량 자체는 좀 빠졌을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유럽 법인이 기존에 별도 법인의 수출로 분류되던 매출액을 조금 가져가면서 해외 성장세가 가팔라 보이겠지만, 사실 이걸 빼고 보면은 해외 쪽에서 성장세는 전년비 거의 플랫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특히나 수출에서의 거래선 정비 과정이 3분기까지 계속 이어지면서 판매 둔화세가 좀 지속됐다라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3분기 실적 발표 때는요, 지난 7월 미국에서의 가격 인상이 실제로 손익 개선 효과로 나타나고 있는지, 만약에 아직 아니라고 한다면 언제쯤 본격적으로 반영될지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K-팝 데몬 헌터스와 관련한 추가적인 방향성을 회사가 제시해 줄 수 있다면 또 좋겠죠. 네, 지금 농심에 대한 실적 예상을 했는데 이미 실적을 발표한 CJ제일제당 다시 한번 복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해외 시장에서는 그래도 지속적인 성장을 이어가고 있었습니다만 이 내수 시장의 부진과 원가 부담으로 수익성이 살짝 둔화가 된 모습을 보여줬었죠. 실적 개선을 이끌려면 어떤 키가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이제 CJ제일제당은 그 해외 식품이 이제 3분기 때 선방을 했지만 그 외 바이오나 피드앤케어 사업 부문이 퍼포먼스가 생각만큼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부진했고요. 국내 식품의 경우에는 연휴가 길어지다 보니까 명절 선물 세트 판매가 이제 기대만큼 잘 나오지 못했습니다. 또한 바이오는 이제 경쟁 심화 영향을 받으면서 판가가 하락한 영향이 컸다고 할 수 있겠고요. 피드앤케어는 이제 ASF가 확산이 되면서 베트남 돼지 가격이 9월 말 기준으로 55,000동까지 하락을 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주력인 베트남에서의 축산 사업이 좀 많이 부진했고요. 이제 4분기부터는 미국 쪽에서의 디저트 판매가 정상화가 되면서 한숨 돌릴 수는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이제 CJ제일제당의 부진은 한동안 지속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고요. 또 이제 실적 개선의 열쇠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사업 부문이 워낙 많다 보니까 열쇠가 좀 많이 필요합니다. 네, 그래서 국내와 미국에서의 소비 수요가 일단 돌아와야 되겠고요. 또 바이오 업황도 개선이 되어야 되고 베트남 돈가 같은 축산 시황도 이제 상승 반전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게 단기간에 전부 나타나기란 좀 다소 요원해 보인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사업 부분이 많아서 당장의 단기간의 실적 개선을 이끌기에는 제한적일 것이다. 4분기 역시 실적이 살짝 부진할 것으로 예상을 해주셨고요. 롯데 웰푸드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실적도 중요한데 우리가 시장에 관심 있게 보는 거는 향후 가이던스 아니겠습니까? 롯데 웰푸드 같은 경우에는 연간 영업이익률을 하향 조정했습니다. 그 배경은 뭐라고 보십니까? 네, 이번에 실적 발표를 하면서 롯데 웰푸드가 2025년 연간 영업이익률 가이던스를 기존 4.5에서 5.5%에서 3에서 4%로 하향 조정을 했습니다. 이번 가이던스 하향은 비용 부담이 주된 원인이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사실 2분기 때 희망퇴직 관련한 비용이 100억 원 이상 발생을 했는데 가이던스를 유지했던 게 어떻게 보면 욕심이었다라고 할 수도 있겠고요. 그런 만큼 당연히 3분기 때 좀 조정이 있을 것이라고 예상을 했었던 부분입니다. 그 밖에 인도에서도 빙과 신공장과 빼빼로 라인 증설을 한 것에 대한 고정비가 발생을 하고 있고요. 다만 이제 터널은 거의 지나서 이제 슬슬 끝이 보인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연초에 톤당 12,000불까지 갔던 이제 코코아 가격이 6,000달러 아래로 하락해 있는 상황이고요. 고원가 재고는 3분기 중으로 거의 떨어냈다라고 보고 있고 4분기부터 낮은 가격에 조달한 코코아가 섞이면서 투입 원가가 큰 폭으로 개선 가능할 것이다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국내 음식료 업체들 중에서는 특히나 코코아 민감도가 높은 업체다 보니까 연말부터 마진 좋아지는 것이 이제 눈에 보일 것으로 좀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내수 지표가 회복세를 보이고 있음에도 시장 흐름을 봤을 때 음식료주는 최근 상승 랠리에서 굉장히 소외가 됐었습니다. 앞으로 남은 하반기 그리고 내년 상반기까지 음식료 업종의 주가 흐름은 어떻게 예상하고 계십니까? 네, 사실 올해 상반기에 내수가 워낙 안 좋았죠. 그렇다 보니까 이제 2026년의 내수 환경은 올해보다는 나아질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것을 본격적인 회복이라고 할 수 있느냐 하면은 그것은 아직 어렵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최악은 지났다라는 인식이 형성이 되면서 심리가 개선되고는 있지만 실질 소득이 정체되는 등의 이제 소비 여력은 여전히 부족한 상황이라고 할 수 있고요. 또 한국은행이 지난 8월에 보고서를 이제 하나 발간을 했는데요. 보시면은 예상보다 작은 관세 영향과 2차 추경 효과 등을 이유로 올해 경제 전망을 상향 조정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소비 쿠폰 효과가 소멸되면서 만약에 내수가 재차 둔화되거나 아니면 관세의 부정적 영향이 나타나서 그것이 반영이 된다면 향후의 성장률 전망치가 재차 하향될 가능성도 충분히 존재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아무튼 여전히 내수와 업황은 좋지 않고요. 돌파구는 해외에서 찾을 필요가 있겠습니다. 내년에도 원가 스프레드보다는 해외에서의 성장 가능성이 업체들의 주가를 움직이는 키 팩터가 될 전망입니다. 네, 내수 부진이 최악은 지났지만 본격적으로 회복이 될 때까지는 시간이 걸린다. 결국에 음식료주를 바라볼 때 그 키는 돌파구는 해외 시장에 있다라고 강조를 해주셨습니다. 지난 시간에 출연해 주셨을 때 최선호주 오리온을 제시해 주셨는데 여전히 유효 관점이십니까? 네, 맞습니다. 내년에 좋아질 만한 종목을 하나 뽑자면은 네. 그 중에 이제 오리온이 있고요. 10만 원 부근일 때 이제 들어가서 한 13, 14만 원에 나오면은 사실 읽기는 좀 어려운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일단 코코아 가격 하락에 따른 수혜가 좀 클 것이고요. 또 중국 쪽에서 이제 경제 보상금 기저가 소멸하고 또 간식점이 고성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다가 이제 올해부터는 신제품 플레이도 열심히 하면서 고마진 기조가 계속 유지가 되고 있고요. 또 국내에서는 참붕어빵 리콜 관련한 비용 집행이 마무리가 되면서 전년 대비해서 좋은 퍼포먼스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나 내년 설 명절 같은 경우에는 시기상 1분기에 온전히 반영이 되기 때문에 이제 전년 대비해서 좀 괄목할 만한 성장폭이 나와줄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리온 이외에도 연말까지 가져가야 되는 최선호주가 있다면 어떤 종목이 있을까요? 우선 오리온 이외에 이제 네. 내년에 좋아질 만한 종목이 있다면 앞서 언급드렸던 이제 삼양식품과 삼양식품. 롯데웰푸드 정도가 좀 있을 것 같고요. 지금 K-팝 데모 헌터스의 흥행으로 물이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전반적인 K-푸드 해외 수요에는 분명히 보탬이 될 것입니다. 다만 현 상황에서 농심 외에는 이렇다 할 이제 수혜주가 없는 상황이고 농심조차도 초도 물량 규모가 너무 작기 때문에 당장 실적에는 큰 영향이 없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제 주요 종목들의 주가가 지금 역사적인 밴드 하단에 있는 것도 분명한 사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음식료 섹터에 대한 투자 심리가 현 시점에서 아주 우호적이지는 않지만 그런 만큼 손익비가 되게 좋은 구간이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반도체 장세가 언제까지 지속이 될지는 모르겠으나 이제 투자 사이클을 조금 길게 잡으신다라고 한다면 잃기 어려운 구간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네, 캐대언 효과로 인해서 K푸드에 대한 글로벌 관심, 인기가 커지고 있고요. 수요도 좀 따라가고 있습니다. 반도체가 시장을 주도하고 있지만 여전히 저평가 매력이 있는 게 음식료 업종이다라는 분석과 함께 탑픽 종목 제시해 주셨으니까요.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김진우 유진투자증권 연구원과 오늘 이 시간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